문제 8번부터 한번 또 가보죠. 이제 문제 8번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용어에 대한 내용을 종합 정리해 놓은 지문이에요. 이제 8번 지문이. 그래서 8번을 보시면 이제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경비 충당은 보통세와 목적세라는 게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돼요. 근데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지방세의 목적세는 그랬네요. 그럼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은, 이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 목적세 그랬는가, 국세의 목적세 그랬는가? 이거는 농어촌 특별세는 요거는 국세예요. 요건 국세예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 목적세가 아니라 국세의 목적세고, 지역 자원시설세가 요게 지방세 목적세예요. 지역 자원시설세가 지방세 목적세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인세와 물세로 구분되는데, 인세와 물세 구조를 모두 취하고 있는 거. 인세도 될 수 있고 물세도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세 하나만 있냐면 재산세만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인세로만 돼 있어요. 종부세는 모두 인세로만 돼 있어요. 조세는 금전급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물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납이 가능한 것은 오로지 누구만 그랬던가요? 재산세만 되고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이제 4번 지문을 잘 찾으셔야 돼요. 이 4번 지문을 요게 완벽히 이해가 되셔야 돼요. 조세 적용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나올 수가 있는데,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모두 취할 수 있는 게 비례세율도 가능하고 초과 누진세율도 가능한 것은 어떤 세금이 이게 가능한지를 찾으셔야 돼요. 재산세. 재산세는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둘 다 나올 수 있죠. 그럼 양도소득세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어떤 세금이 또 하나 더 있던가요? 종부세도 돼요.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비례세율이 법인 소유 주택은 비례세율이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비례세율도 될 수 있고 초과 누진세율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5번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그럼 돈 내는 사람, 돈 부담하는 사람하고 낸 사람이 똑같으면은 직접세. 서로 다름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간접세. 그럼 문제 지문에서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게 4번 지문에서 초과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세금이 어떤 게 있는가, 이걸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비례세율도 가능하고 초과 누진세율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이제 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걸 또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이제 부가세라는 게 이게 처음에 이게 부가세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은 이제 교재를 좀 보셔도 되는데, 되신 분들은 교재 볼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 부가세는 각각의 세금에서 여기서 각각 따라다니는 이 세금의 종류만 익히시면 돼요. 자, 이게 다 익히신 분들은 이제 한번 익혀볼게요.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그럼 취득세, 농특세만 10%, 나머지는 모두 20%입니다. 다 됐어 이제. 그러면 부가세는 끝났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떤 식인가 볼게요. 부동산세법의 부가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거. 이렇게 내면 아주 어렵게 보여요. 엄청 어렵게 보이는데 문장을 다 읽고 막 분석하려면 어려워요. 그럼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농특세는 몇 프로 그랬는가? 그럼 틀렸네. 응? 앞에 있는 지문을 막 복잡하게 그걸 가지고 풀러가면 안 돼요. 앞에 지문으로 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될 수도 있고 취득세는 지방교육세도 따라갈 수 있죠.
그럼 지방교육세는 몇 프로 따라가고? 20%.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걸 가지고 풀면 안 돼요.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건 놔두시고 취득세, 농특세는 10%, 지방교육세는 20%. 등록면허세에 따라다니는 것은 지방교육세 몇 프로? 20%.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것도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몇 프로? 20%가 따라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20%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딱 넘어가면 분명히 아마 오늘 질문이 한 5건은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재산세,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제외한다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하고 이거를 분명히 물어보게 돼 있어요. 앞에서 물납을 신청할 때 1,0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질 때 우리 물납이에요. 물납을 신청할 때 1,0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질 때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하여 그랬는가 제외하고 그랬는가? 거기는 물납 신청할 때는 포함하는 거예요. 물납 신청할 때는 포함하는데 재산세, 지방교육세가 붙을 때 재산세, 지방교육세가 붙을 때 재산세, 고지서에 들어있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붙는다는 이야기인가? 안 붙는다는 이야기인가? 안 붙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재산세 중에 일반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두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어디에만 지방교육세가 붙는다는 이야기인가? 일반 재산세. 그럼 이번 달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 재산세가 100만 원이고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두 개 합쳐서 재산세가 200만 원이죠. 거기 200에 20%인 440만 원이 지방교육세로 붙었다는 이야기인가? 일반 재산세 100만 원에 20%인 20만 원만 붙겠다는 이야기인가? 20만 원만 붙는다는 이야기. 이번 재산세 나오면 꼭 한번 보셔야 돼요. 그걸 보야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여기는 지방교육세는 붙지 않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 그냥 재산세, 도시분 재산세 이렇게 두 개가 표시가 돼 있는데 그중에 일반 재산세만 2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가세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내요. 요거는 이 정도 끝내시고 이제 10번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용어 정리 문제인데 용어 정리 문제에서 제일 먼저 잡을 건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 요걸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이건 언제나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납세 의무자에서는 무조건 납세 의무자에서는 언제나 납세 의무자, 납세자 요걸 구분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특별징수 의무자로 정리를 해볼게요. 특별징수 의무자. 여기서 특별징수는 국세 무슨 징수하고 똑같아요? 그랬는가요? 원천징수와 동일합니다. 국세의 원천징수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국세의 원천징수와 특별징수는 똑같은데 그럼 원천징수라는 것은 내가 돈을 받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줄 때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을 먼저 떼는 걸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그럼 특별징수도 돈을 주는 사람이 돈을 먼저 떼어버리는 걸 특별징수라고 그래요. 그럼 특별징수나 원천징수 이거는 돈을 주면서 세금부터 떼는 걸 원천징수, 특별징수라고 그래요. 그럼 특별징수 의무자는 돈을 주는 사람 그래야 된가? 돈을 받는 사람 그래야 된가? 특별징수 의무자는 특별징수는 내가 돈을 줄 때 돈을 주면서 세금을 먼저 떼는 게 특별징수라고 그래요. 먼저 세금을 떼는 게 특별징수인데 특별징수 의무자는 먼저 떼는 사람을 말해요. 그럼 먼저 떼는 사람이니까 돈을 주는 사람 이 말인가? 돈을 받는 사람 이 말인가요? 돈을 주는 사람. 자꾸 설명해도 받는 사람이라네요. 받은 사람이 세금 내려면 특별징수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받았으니까 자기가 제 발로 가서 내야죠. 자기가 제 발로 가서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특별징수할 필요가 없어요.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세금 안 내고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미리서 주는 사람이 세금을 떼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주는 사람이 세금을 떼는 거예요. 이거 주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주는 사람은 자기 세금을 떼는가요? 남의 세금을 떼어버린가요? 그렇죠. 남의 세금을 떼요. 이제 내 것하고 남의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것만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 하고 내 거든 남의 거든 모두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그래요. 그럼 특별징수 의무자는 남의 세금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정부에 전달하기 때문에 특별징수 의무자는 이거는 남의 걸 받아서 전달하니까 납세자 속에는 들어가는데 납세 의무자 속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정확히 정리가 되셔야 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용어 정리 문제 한 문제 그 문제를 놓쳐버려요. 작년에도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답으로 유도된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자 개념에서 납세자는 남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전달했으니까 납세자에는 들어가고 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는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건 아니고 남의 것을 받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자라고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납세자라고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납세 의무자란 앞에가 납세 의무자라고 물어봤는지 납세자라고 물어봤는지에 따라서 뒤에 답이 달라진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앞에가 납세 의무자란 하고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하여 그래야 된가? 제외하고 그래야 된가? 제외하고. 앞에가 납세자란 하고 나오면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하여 그런가? 제외하고 그런가? 포함하여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지문 찾아가 볼게요. 10번에서 앞에서 납세자란 그랬네요. 납세자라는 용어가 딱 뜨는 순간 내 것만 찾는 거야? 내 것, 남의 것 모두 찾아야 된가? 내 것, 남의 것 모두 찾아야죠. 모두를 찾으니까 특별징수하여 특별징수는 주는 사람이 세금을 먼저 떼는 것. 그러면 남의 세금을 먼저 떼는 것은 포함하여 그래야 된가? 제외하고 그래야 된가? 여기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 부분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만 알면 돼요.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자 속에는 들어가고 납세 의무자는 안 들어가고 그럼 납세자는 남의 것도 받아서 전달하니까 납세자라고 앞에서 물어보면요. 납세자라고 물어보면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 그런가 포함 그런가? 포함하여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포함하여. 그다음 이제 표준세율이다. 자, 표준. 혹시 이제 작년에는 표준세율이 시험에 지문에 2줄이 나왔어요. 표준세율이 2줄이 나왔는데 표준이란 이야기는 이 세율 자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표준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이것만 보면 돼요.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이다, 없는 세율이다. 있는 세율. 가감할 수 있는 세율. 그럼 가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따라가는 세율이다,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이다. 그렇죠.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이다. 그럼 따르지 않을 때 우리 지방세 중에서 이제 지방세 연습해보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모두 몇 프로 범위 내에서 따르지 않을 수 있다. 50% 범위 내에서 따르지 않을 수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번 50% 가감했으면 몇 년 동안은 유지하는 거. 해당 연도. 그 1년만 적용하고 다음으로 연결하면 안 돼요. 작년에 3년 적용한다 이래서 틀린 거였어요. 그래서 표준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가감할 수 있는 세율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작년에 등록면허세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50%, 취득세 50%. 그럼 이제 안 배웠던 거 하나 연습해보죠. 지방의 소득세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50%. 무조건 물어보면 50%. 습관적으로 50% 그러세요.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무조건 50%라니까요. 그냥 50%.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개사세법에서 가감이 나오면 가감 물어보면 무조건 몇 프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가산세. 가산세. 자, 여기 가산세는 이건 세금이다, 세금은 아니다. 자, 세금이다, 세금 아니다. 세금이다. 세자 써놨잖아. 세금이다. 가산세라는 것은 왜? 여기서 이제 여기 이 지문에서 찾을 거 딱 하나. 가산세라는 용어 정리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가산세가 나오면 무슨 글자만 보고 찾는다. 의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의무라는 글자 있으면 다른 거 읽을 필요도 없이 오케이 의무 맞았어요. 그러면 가산세 맞았네. 그러면 돼요. 가산세라는 것은 내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벌칙으로 가산세를 물리는 것을 이걸 벌칙으로 물리는 걸 가산세라고 그래요. 그 의무만 나오면 돼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벌칙은 없어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란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징수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하세요. 징수. 여기서 징수라는 걸 뭘 징수라고 하냐면 걷어들이는 거, 거두어 드리는 거.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금액이란 그랬어요. 걷어들이는 금액은 지방세와 체납처분비, 공과금은 안 돼요. 공과금은 빼고 지방세와 체납처분비와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가산금. 발음 정확히 하세요. 가산금. 근데 국세는 가산세예요. 지방세는 가산금. 앞에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으니까 가산금이에요. 국세라고 하면 가산금은 폐지돼서 없어요. 지방세는 지금 가산금이 내년 2월 3일까지 살아있어요. 내년 2월 3일. 이상하게 2월 3일까지 살려놨어요. 국세는 이미 죽였어요. 이미 국세는 가산금이 없어졌어요. 지방세만 살아있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합하여 이걸 세 가지를 묶어서 징수금이라 합니다. 그럼 이제 올해 물어보는 것은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이 징수금을 가져갈 때 순서가 어떤 순서로 가져가는가 이것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이 중에 제 1번은 체납처분비, 2번은 지방세, 3번은 가산금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한테 줄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체지방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체지방이나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그래야 내가 시험 끝나고 그거 빼려면 힘드니까 이거나 가져가라고 이러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연대 납세 의무. 연대 납세 의무라는 것을 연대라는 지문이 나오면 제2차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뒤에 무슨 글자를 보고 풀어라 그랬는가? 가름. 제2차는 가름. 연대는 동일. 가름 틀렸네요. 연대가 나오면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이걸 연대 책임이라고 하고 앞사람을 대신하여 가름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제2차 납세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3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이제 연대 납세 의무에 규정이 있는 세목들이 어떤 세금들이 연대 책임이라는 규정이 있었는가? 연대 책임이라는 규정이 있는 데가 어디가 연대 책임이 있던가요? 취득세 있었죠. 또 한 군데 어디 있었던가요? 양도소득세가 있었죠. 아니요. 이런 게 어디 있었나요? 그래요. 어디 있었나요? 그러면 이제 교재에 가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13쪽에 보시면 요약서 13쪽 오른쪽 날개를 봐보세요. 이거를 막 이렇게 쓸라가지 마시고 그 문제집 옆에 그 표시 옆에다가 요약서 몇 페이지 하고 써놓으시면 나중에 공부하기 편해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일일이 막 칠판에 있는 거 베끼려 가면 안 돼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취득세는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취득세에서 연대 책임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면 우리 세금은 누가 세금을 낸다 그랬는가? 상속인 각자가. 그러면 상속인 각자가 세금을 내는데 이 상속인 각자는 여기서 이 상속인 각자는 무슨 책임을 지는 거고? 그렇죠. 그때 연대 책임을 진다고 했잖아요. 상속인 각자는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취득세에서 과점주주 있었죠. 과점주주들은 그 특별히 관계 있는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다 포함하여 전체를 묶어서 몇 프로가 넘으면 과점주주인데 50%가 초과되면 과점주주인데 그 과점주주들은 무슨 책임이 있다? 연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여기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증여했던 사람과 증여자와 수증자는 이 둘이는 무슨 책임이 있어야 되고?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2월 과세에서는 연대 책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작년 시험은 여기를 출제했어요. 양도소득세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올해도 또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2번 그 13페이지 오른쪽 참고 그 2번 나와 있는 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연대 납세 의무. 그래서 이거는 2월 과세에서는 연대 책임이 없지만 우의 양도 부인 규정. 우의 양도 부인이라는 것은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 후에 특수 관계인이 몇 년 안에 팔아버리면 5년 안에 팔아버리면 그때는 증여를 인정한다. 증여를 부인해버린다. 증여를 부인하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서 그때 수증자는 증여자와 무슨 책임을 지고 연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는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셔야만 이제 책 모든 교재가 쫙 끝나는 거예요. 문제 풀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지문만 나오면 지문 막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 정도구나. 여기서는 이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11번 용어 정리 문제를 한번 더 가보죠. 자, 11번은 이제 납세 의무자랑 그랬어요. 앞에가. 납세 의무자랑 그러면 남의 것 포함하여 남의 것을 그런가 내 것만 그런가? 내 것만 그러니까 남의 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특별 징수 나오죠.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이 사람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 사람은 제외합니다. 여기만 바꾼다는 거 아시겠죠? 이 부분만. 앞에가 납세 의무자인가 납세 자한가에 따라서 특별 징수 의무가 포함되는가 제외되는가 요것만 잡아내시면 돼요. 네, 보통 징수 나왔네요. 작년 시험에 나왔던 이게 작년 시험에 오답으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보통 징수란 그랬어요. 그럼 보통 징수란 그러면 뒤에는 누가 따라 붙어야 된가? 세무 공무원이 따라 붙은 거예요. 보통 징수란 그러면 세무 공무원이 따라 붙고 편의상 요거에 나오면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이게 나오면은 특별 징수. 편의상이란 용어만 나오면 여기는 특별 징수. 그래서 보통 징수 틀렸네요. 보통 징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뒤에는 세무 공무원이 하고 따라 붙어야 돼요. 보통 징수는 세무 공무원, 특별 징수는 편의상. 그다음 제2차. 제2차 납세 의무예요. 그러면 제2차라고 하면 딱 하나만 찾으세요. 뭘 찾으라 했는가? 가름하여. 요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제2차는 가름하여. 그다음 체납처분비란 그랬어요.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이 세금을 연체했으니까 연체한 사람의 세금을 그 사람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 재산을 무엇하여 압류해가지고 뭐 할 때까지 압류해서 매각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체납처분비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행정처리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행정처리에 드는 비용을 요걸 체납처분비를 하는 게 아니라,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압류해서 보관하고 운반하고 매각할 때까지 들어간 모든 재비용을, 이 안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징수란 그랬네요. 그러면 징수하고 부과하고 차이점을 잘 생각하세요. 징수 그러면 부담시키고 그런가요? 걷어들이고 그런가? 걷어들인 거. 그래서 부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징수라는 이야기는 거두어 드리는 것을 징수라 하고, 부담하게 하는 것을 부과. 부담시키는 걸 부가라고 그래요. 부담시키는 걸 부가라 하고, 걷어들이는 걸 징수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3년 전에 지방직 학생들 시험 문제 냈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작년에 우리 시험에서 이번 지문을 정답으로 출제했어요. 그럼 거기에 학생들 낸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온 것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시험에 그대로 똑같이 변형돼서 나와요. 이제 여기까지 잡았으면 이제는 12번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12번은 난이도는 별 하나랑 했는데 실제로 시험에 나올 확률은 가장 높은 게 12번이에요. 시험 출제 확률이 가장 높은 게 12번이에요. 이제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 이쪽을 이해하시려면 교재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일 하단에 있는 표, 여기에 완벽히 정리가 되셔야 되고, 그 오른쪽 헷갈리기 쉬운 지문이라고 써놓은 거 2개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 날개 보면 제일 하단 밑으로,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제일 밑으로. 거기에 내려가 보시면 헷갈리기 쉬운 지문,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 이걸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거기를 완벽히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세금 종류를 가지고 어느 단계에서 세금이 나오는가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어느 단계에서 세금이 나오고? 취득 단계에서 나옵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단계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틀리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틀려버리면 밑에는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면 밑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하세요. 먼저 이 부분 안에서 부동산 학개론에서 한 문제 나오니까 여기까지 해서 학개론에서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본래 세금, 어떤 세금에 따라다니는가를 잘 생각하세요. 지방교육세는 무슨 세와 무슨 세에 따라간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그러면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는 나올 수 있지만, 지방교육세는 무슨 단계에서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그렇죠. 양도 단계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만 나오는 거고 양도 단계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다음에 지방의 소득세로 가보죠. 이제 지방의 소득세는,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다 그랬는가 독립세다 그랬는가? 독립세, 독자적으로 나가는데, 소득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세니까 양도소득세 나오니까 지방소득세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부동산을 내가 임대하면,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때, 누군가에게 부동산을 임대했을 때는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세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가 여기하고 여기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임대하고 관련된 소득이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고, 양도할 때 사업성이 있는 상태에서 양도했을 때는 종합소득세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사업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이 나와요. 그럼 소득세, 종합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소득세라는 게 나오면은 반드시 무슨 세도 같이 나오더란 이야기인가? 지방소득세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는 나올 수 있지만 지방소득세는 절대로 무슨 단계에서는 나오면 안 된다. 취득 단계에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요약서 15쪽 제일 하단, 제일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 이걸 놓쳐서는 못 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방의 교육세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만 부과될 수 있고 지방의 소득세는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완벽히 잡아주셔야 돼요, 얘기를.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자,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농어촌 특별세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을 때는 감면 세금에 대한 농특세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모든 단계에서 농특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 인지세. 인지세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뭐죠? 계약서를 작성하니까 무슨 세, 뭐 할 때 나오겠는가? 취득할 때와 양도할 때. 그래서 인지세는 취득 단계와 양도 단계는 인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떤 세금에 병기에서 나란히 붙어서 나오고 재산세. 그러면 보유 단계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슨 단계에서 나올 수 있고 취득 단계에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딱 잡아버리시면 지금 물어보는 건 양도 단계에 나올 수 있는 세금이 어떤 것인가 골라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양도 단계만 문제를 내놨냐면 지금까지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는 이미 시험에 다 나왔어요. 양도 단계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를 이미 풀었으니까 그걸 빼고 양도 단계 문제만 예상 문제집에다 넣은 거예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 기출문제를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하시고 양도 단계만 여기서 이 양도 단계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이 이해가 됐다는 전제하에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라. 그럼 양도 단계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세금 하나 있었죠. 무슨 세금은 절대로 양도 단계에서 나오면 안 된다. 그럼 먼저 지방교육세를 찾아서 이걸 X를 그으셔야 돼요. 지방교육세 X 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보내. 양도했을 때는 사업성이 없는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사업성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면 그렇죠. 종합소득세. 요게 있다. 여기서 착각하니까 이 부분을 착각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사업성 없이 양도를 하면 사업성이 존재. 사업성이 존재하면서 양도하면은 요거는 양도소득세. 사업성이 없는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그럼 소득세가 나오면 지방에 무슨 세도 같이 나오면 되고 지방 소득세가 나옵니다. 근데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 뒤에 뭐 또 붙이는 거고 인지세 붙입니다. 만약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감면분이 존재하게 되시면은 그 감면 세금에 또 무슨 세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농어촌 특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수 문제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완전 강심장이야 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풀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개수가 3개나 4개나 3개나 4개나 그래요. 그런데 실제 개수는 몇 개인가요? 5개. 거의 대부분 3개, 4개, 3개, 4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하나 헷갈리고 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2개. 그래서 종합소득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이 2개가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면 종합소득세. 혹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감면분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양도하고 관련된 거 요것들은
한 번 정도 올해는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 13번 문제는 부동산 학계론 시험에 나오는 유형을 여기다 넣어드린 거예요. 세법 유형이 아니라 이게 부동산 학계론 시험 유형이에요. 학계론. 보유 단계 국세와 지방세를 찾아라. 그럼 보유 단계에서는 무슨 세와 무슨 세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무슨 세를 생각했는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둘 중에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두 번째 니은은 지방세니까 재산세. 답이 나와버렸네요. 취득 단계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도 나올 수 있고 증여세도 나올 수 있고 취득세도 나올 수 있고 등록면허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메모를 하신 게 좋아요. 네, 양도 단계에서는 국세가 양도소득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국세인 소득세가 부과되면 지방세 무슨 세가 또 같이 나오는 거고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이런 게 이제 이런 시험 유형이 부동산 학계론 시험 유형이에요. 그다음 이제 14번 문제는 보유과세에 속하는 지방세의 세목을 모두 골라라. 여기서는 보유과세다. 그럼 보유과세 중에서 지방세를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이 중에 국세라고 생각되는 걸 얼른 X 그어놓고 봐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다, 국세다. 이건 국세예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국세 그러면 이제 니은하고 디귿이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니은, 디귿 들어간 거 일단 여기도 있네요. 니은 디귿 들어간 건 X 그어버리면 기영, 니을 이제 미음 하나 살아남았네요. 자, 그럼 미음은 지역 자원시설세는 요건 국세다, 지방세다. 지역 자원시설세는 지방세이면서 재산세, 고지세 나란히 붙어서 나오니까 지방세의 재산세, 병기세죠. 재산세, 병기세인데 지역 자원시설세는 재산세부터 나오니까 이것도 보유과세입니다. 보유과세이면서 지방세니까 이것도 맞았네요. 그럼 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당연히 재산세와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무슨 세는 알 수 있으니까 지방교육세는 알 수 있으니까 지역 자원시설세 하나만 딱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유과세에 속하는 국세를 찾아라. 자, 그럼 보유과세에 속하는 국세를 찾아라 하면 찾아보세요. 무슨 세가 있는가? 자, 농어촌 특별세 찾았죠요. 농어촌 특별세 또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찾았어요. 그 다음에 또 아니 저 문제 말고 여기서 국세 보유과세에 속하는 국세를 찾아라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국세를 찾아라. 누가 앞에서 지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무슨 보유과세예요? 보유과세는 보유과세에 속하는 것만 찾으라. 양도소득세는 팔아먹어야지.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 안 나와요. 그래요. 종합소득세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종합소득세 이거 못 찾으면 큰일 나요. 이게 못 찾으면. 종합소득세는 임대 관련 세금 종합소득세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그래서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가 국세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국세예요. 그럼 보유하고 관련된 것 이 정도에서 이제 보유,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제 모든 단계가 다 정리 끝났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성립 시기로 가보죠.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가보죠. 이제 성립 시기. 그럼 성립 시기는 지방세 성립 시기와 국세 성립 시기를 요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다 이해가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죠. 취득세에서는 성립이란 말은 지금 준비란 뜻이에요. 준비. 성립은 준비예요. 지금 세금을 계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성립이라고 그래요. 그럼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하는 때.
그 물건을 취득할 때, 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성립이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날 성립이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따라다니는 부가세라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따라다니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성립되며, 그럼 앞에 가는 세금이 성립이 되면 따라서 지방교육세도 성립이 되겠습니다. 네, 지방의 소득세는 국세 무슨 세하고 똑같이 움직이니까 양도소득세나 그럼 통칭해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퇴직소득세 세 가지를 통칭해서 세 글자로, 그렇죠, 소득세. 소득세라는 세금이 성립이 되면은 지방의 소득세도 따라서 성립돼요. 같이 성립돼요. 같이요. 부가세는 아니지만 같이 성립이 돼요. 그다음에 지방의 소비세는 국세 무슨 세가 성립이 되며 부가가치세, 국세의 부가가치세가 성립이 되며, 왜냐하면 이 부가가치세 중에서 일부를 띄어서 여중에 일부를 띄어서 지방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지방의 소비세는 같은 세금입니다. 근데 수시부가는 수시부가 할, 그렇죠,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지방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성립시기예요. 그다음 이제 국세예요. 국세에 대한 성립 시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그럼 예정신고는 주로 1개월 단위로 하든가요? 1년 단위로 하든가? 1개월. 예정신고는 1개월 단위고 확정신고는 1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는 1개월치를 합치는 거예요. 이 확정은 1년치를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1개월치를 합치려면 그달 1일날 합치는가? 그달 말일날 합쳐지는가? 말일. 그래서 발생한 달의 말일. 그달 말일에 성립이 됩니다. 말일부터 그때부터 세금을 계산할 준비합니다. 네, 확정신고는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과세 기간이라 하는데 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하고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할 때. 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여기서 헷갈리신 분이 있어요. 지금 이걸 증여를 받으면 지금 물어보는 건 증여세예요.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예요. 증여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증여세는 취득하는 때. 취득세에서 성립 시기가 아니라 취득세 취득 시기. 증여를 받았을 때 취득세 취득의 시기는 증여 계약일. 양도소득세에서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의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 세 군데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조심해서 풀으셔야 돼요. 요거 질문이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증여세가, 아니 증여세 취득세 냈는데 무슨 증여세를 또 내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취득세는 별개, 증여세도 별개, 따로따로 세금을 내셔야 돼요. 따로따로 내야 돼요. 그래서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여기가 기준점이고,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을 할 때가 기준점이고, 양도소득세에서 증여를 받았을 때는 증여를 받은 날이 기준점이 되는 거고, 완전히 기준점이 세 군데가 다 다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문제 1번부터 한번 가봐요. 이제 문제 1번부터 푸시면서 이게 풀 수 있겠는가? 문제를 풀 수 없겠는가? 이제 요걸 한번 보는 거예요. 재산세 납세 의무는, 그러면 재산세 납세 의무는 그랬으니까 재산세라는 것은 언제 그래야 된가? 과세 기준일인, 그렇죠, 이 날짜를 주의하셔야 돼요. 날짜 6월 1일이 기준일이 돼요. 그다음에 취득세는, 그러면 취득세는 뭐 할 때요? 그러는가? 취득할 때요. 취득하는 날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60일 이내요. 그러면 이건 틀린 거예요. 취득했을 때 계산 준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특별 징수하는 지방의 소득세. 특별 징수는
앞에서 우리 특별징수는 국세 무슨 징수하고 똑같다. 그렇죠. 원천징수. 그래서 여기서 과세표준이 되는 뭐 보니까 원천징수란 말이 없네. 특별징수하는 지방의 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그래야 돼요. 원천징수하고 특별징수가 같은 의미로 이렇게 받아주셔야 돼요. 원천징수, 특별징수는 같은 말입니다. 이제 아마 이 내용이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약서 18쪽 가보세요. 요약서 18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특별징수 제일 위에 봐보세요. 가장 위에 동그라미 그 큰 6번에 특별징수 네모 박스 초 위에 특별징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특별징수 나오면 두 번째 줄 뭔 징수하는 때 그랬는가? 그렇죠. 특별징수는 지방세, 특별징수는 국세의 원천징수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안 봤던 지문이 나오면 교재를 여기 이거구나. 특별징수 그러면 끝에는 원천징수란 말이 꼭 있어야 되는구나. 원천징수란 말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징수는 원천징수할 때 그럼 원천징수란 말이 없으니까 이거는 틀렸네. 이렇게 가야 돼요. 지방의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는 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이 성립이 되면 나도 따라서 성립하네. 그럼 4번은 맞았네. 지방의 소비세는 국세 무슨 세하고 똑같으니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하고 같으니까 소득세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여기가 부가가치세가 성립이 되면 국세에 부가가치세가 성립이 되면은 지방의 소비세도 따라서 성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1번 지문에서는 특별징수라는 것을 우리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안 다뤘기 때문에 그걸 특이하게 특별징수를 원천징수하고 연결하는 개념을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거는요. 그다음 문제 2번에서는 이제 옳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걸 찾을 때는 취득세에서는 그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될 때 그래야 된가? 취득할 때 그래야 된가? 취득할 때. 자, 틀렸네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여기도 틀렸네요.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이 틀렸으니까 틀리고 기억, 니은 다 틀렸네. 그럼 답은 바로 나와버렸네요. 답은 어바운하고 나와버렸네요. 시험 볼 때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시험 볼 때는.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이러시면 안 돼요. 연습할 때도 여기까지 찾아오는 건 밑에가 안 봐버리면 안 돼요. 꼭 보셔야 돼요. 지방의 소득세라고 했으니까요. 지방의 소득세는 국세의 무슨 세를 찾아라. 무슨 세? 소득세. 이거 하나만 찾으면 돼요. 앞에 지방의 소득세가 나오면 뒤에는 국세 소득세만 있으면 오케이 맞아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것은 내가 가산세는 나 홀로 독자적으로 가산세가 나오는가요? 그 세금 속에 들어가는가요? 가산세라는 건 세금에 가산한다. 그러면 세금 속에 들어가니까 세금 속으로 들어가니까 가산세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가요? 그 세금이 움직여야 되는가요? 그 세금이. 그래서 내가 들어가야 될 그 가산해야 될 그 세금이 뭐 때문에? 확정 아니에요. 여기서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성립. 그 세금이 성립되면 나도 따라서 성립하는 거지 확정이 아니에요. 세금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세금이 성립이 되면은 가산해야 될 그 세금도 따라서 성립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 본 것 같다. 그러면 가산세하고 관련된 게 혹시 있는가 찾아봐요. 가산세와 관련된 거. 가산세 있죠? 17쪽으로 와보세요. 17쪽에 보시면 가산세라는 그 표 속에 가산세라는 표 속에 와보세요. 가산세라는 속에 보면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 납세문가 뭐 하는 때 그랬는가? 성립. 꼭 한 번씩 동그라미 쳐놓고 그런 데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거기를 확정이라고 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본래 세금, 그 세금이 성립이 되면은 나도 따라서 성립이 됩니다. 이제 가산해야 될 그 세금 속으로 내가 들어가니까 그 본래 세금이 성립이 되면은 나도 따라서 성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는 뭐 할 때 그러면 된가요? 등록하는 때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옳지 않는 걸 찾으라겠네요. 그럼 옳지 않는 걸 찾으라 했으니까 이제 이거 X 된 것만 다 찾아봐요. 그럼 기억, 니은, 리을, 기억, 니은, 리을. X 그어놓은 거. X 그어놓은 것만 다 찾아봐요. 그러면 X 그어놓은 것만 찾아라 그러면 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X 그어놓은 것만 찾으라 했으니까.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X 들어간 것만 몽땅 찾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3번. 문제 3번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 3번은 연습용으로 낸 거예요. 이걸 연습용으로 낸 거지. 요거를 문제 막 이렇게 내 가지고 복잡하게 해 가지고 이거 막 머리 아프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이해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딱 나오면 4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4개가 나오는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내놓고 그렇게 해서 밑에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하나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못 풀게 하려고. 근데 중간 예납. 자, 중간 예납이에요. 그러면 원래 소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중간 예납은 1년치를 반절을 뚝 잘라. 자, 중간이라 했으니까 1년을 퉁쳐 쫙 잘라. 그럼 1월 1일부터 자, 중간 예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그럼 중간 내납하는 소득세는 몇 개월치를 묶어서 계산하면 되고. 그렇죠. 6개월치를 묶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6개월이 뭐 할 때? 끝나는 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소득세는 6개월이다, 1년이다. 1년. 1년이 끝날 때. 중간 내납은 6개월이 끝났을 때. 아니요. 이것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닐 거예요. 처음 본 건 아닐 거예요. 그 18페이지에 보시면 그 왼쪽 날개 핵심에 3번을 보세요. 왼쪽 날개 3번. 아마 분명히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 내납하는 소득세는 중간 내납 기간이 끝날 때. 여기서 중간 내납 기간은 몇 월 며칠부터 며칠 사이 그랬는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이니까. 그래서 6개월이 뭐 할 때? 끝날 때. 그럼 6개월이 끝날 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소득세 아무런 말 없네요. 아무런 말 없이 소득세 그랬으니까 지급할 때 그래야 된가? 1년이 끝날 때 그래야 된가? 1년이 끝날 때. 아무런 말 없으면 1년이 과세 기간이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과세 기간이 끝났을 때. 그다음에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특별징수하고 같은데 원천징수라는 것은 내가 돈을 받을 때 띄어버린가 돈을 줄 때 띄는가? 줄 때 주는 사람이 뛴다 그랬죠. 돈을 줄 때 주는 사람이 뛰니까 뭐 할 때? 지급하는 때. 지급하는 때예요. 아니요. 이것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또 그 왼쪽 18페이지 그 왼쪽 2번을 봐보세요. 날개 2번 봐보세요. 또 있을 거예요. 거기. 원천징수라는 단어만 체크하시고 그 끝에 보시면 지급하는 때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원천징수는 그 돈을 지급하는 때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때.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자, 증여세는 앞에서 있죠. 증여를 개시할 때가 아니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틀렸네요. 그다음에 수시부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시부가 납부일이 아니라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때 계산할 준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에 1일. 납기가 있는 달에 1일. 이것도요. 제가요. 한 번도 안 본 것 같은데요. 그럼 아마 책에는 체크돼 있을 거예요. 17쪽에 보시면 자동차세 4번이 나와요. 4번에 나오는데 4번에 동그라미 1번을 봐보세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끝에 납기가 있는 달에 누가 말일이라고 그래요? 읽으면서도 말일로 읽으면 안 돼요. 납기가 있는 달에 1일. 그러면 6월 1일, 12월 1일 이렇게 돼요. 1년에 자동차세는 2번 내요. 6월 달 한 번, 12월 달 한 번인데 6월 1일,
12월 1일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내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 이 주민세는 개인분하고 사업소분 이름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뭐 균등분 뭐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이름이 개인분, 사업소분 바뀌었는데 여기에 과세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 여기는 7월 1일. 이거는 맞았어요. 이렇게 이제 특이한 것들만 3번에다 다 모아드렸어요. 3번에다 전부 모아가지고 한번 납세의 성립시기 한 번도 안 봤던 것 중에 익힐 수 있는 거 여기 3번에다 묶어가지고 여기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4번부터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신고납부와 보통징수 내용이니까 10분만 쉬었다 진행을 하죠.